보시는 게 요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번 내용 좀 볼게요. 4번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푸는 방법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비문학에서 비문학 지문 중에 나오는 출제 유형 중에 이렇게 알맞은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알맞은 순서를 고른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자, 이 문단 순서를 정할 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접근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 문장의 구조하고요, 접속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구조랑 접속사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과의 인과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간과의 인과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세 번째로 이 문제는 보기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기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문장 구조와 접속사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뭐뭐는, 뭐뭐는, 뭐뭐은, 뭐뭐시 라고 나와 있으면 보통 개념을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럼 걔는 첫머리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글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또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건 뒤로 미루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가 설명될 때는 반드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그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따옴표나 그런 걸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 용어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글의 구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요 문제는 딱 봤을 때 가나다에 다 접속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있을 거다라는 게 확실치는 않은데, 얘는 인과관계를 좀 따지셔야 돼요. 인과관계 따질 때는 문장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연결성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보기를 활용합시다.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나 다가 많죠. 가나 다가 처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산모의 몸속에 있는 태반이 산모와 배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모의 몸속에 있는 태반과 배아의 세포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봤더니 면역 체계가 태반과 함께 공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2007년 영국의 한 연구진은 산모와 유전적 구성이 다른 태반이 산모의 면역 체계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문단에 태반에서 합성되는 대부분의 단백질은 포스포콜린 분자가 달려 있어 면역 체계가 태반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다의 앞부분 보시면 태반의 기원은 수정란과 자궁 내벽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문단 보시면 태반의 절반은 배아에서, 절반은 산모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각 문단의 앞뒤를 보고 관계성을 따지시는 거예요. 배아와 산모에 관한 얘기를 다 해서 했죠. 가의 앞부분에 배아하고 산모에 관한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태반의 기원이 수정란과 자궁 내벽이다. 근데 태반의 절반은 배아에서, 절반은 산모에서 유래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산모의 몸속의 태반과 배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체계에 관련된 게 여기 마지막에 왔는데, 나의 앞부분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나가
마지막 문장이 첫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이 첫 문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좀 따져주셔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 그 다음에 나오는 5번, 6번은 공문서예요. 자, 요거는 한국수자원공사 나와 있고, 수신자, 제목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은 어디에 있다? 3번쯤에 있다. 3번에 내용이 있어요. 지진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실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공문서라는 걸 파악하신 다음에 밑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제시된 형태의 문서 중 특징이 아닌 거. 공문서의 특징이 아닌 거니까 이건 이론 관련된 문제예요. 앞에 나와 있던 표를 익히셔야 돼요. 공문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익히셔야 돼요. 보기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보기 1번은 특정 업무에 관한 현황이나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보고서예요. 보고하고자 할 때니까 보고서죠. 2번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되고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가 있어야 문서를 쓸 기능을 한다. 얘가 공문서의 설명이에요. 이건 앞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들이 언론을 상대로니까 보도자료예요. 언론을 상대로니까 보도자료고요. 4번 제안서나 보고서 등 그러니까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며 라고 했으니까 비즈니스 이메일이겠죠.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며 나와 있으니까 비즈니스 이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기획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특징을 파악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6번 문서의 작성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공문서의 작성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3번이겠죠. 상대가 본 문서를 채택하게끔 설득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설득력을 갖추는 건 공문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공문서는 지침을 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추는 건 기획서가 더 맞아요. 기획서가 설득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종류를 찾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일치 불일치 문제여서 일치 불일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한 세부 내용들을 조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 10번 같은 거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게 추론한 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셔도 근거로 판단할 때 옳게 판단한 거 골라라 라고 물었죠. 자, 일치, 불일치,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려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근거가 반드시 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 안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데 이걸 판단하시려면 디테일하게 다 읽으셔야 돼요. 이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생금융 상품을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선도, 선물, 옵션, 수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자율 수합은, 선물은, 파생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뭐 이거, 선도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서 일치되게끔 찾는 건데 10번 문제는 조금 쉬워요. 10번 문제는 조금 쉬운 게 왜 쉽냐 하면 보기 자체에 단어들이 정확하게 조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선물은, 선도는, 이자율 수합은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용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의 구조가 선도란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따옴표 같은 걸 붙여서 정의합니다 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얘네들의 단어가 잘 보여요. 선도란, 선물이란, 옵션이란, 수합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찾아서 해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문제는 글이 쭉 나와 있고요. 얘는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대신에 11번 문제에서 포인트로 가져가실 건 숫자가 나오니까 이 숫자에 관한 걸 물어보겠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20 이상일 것. 뭐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얘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을 읽으시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따져주셔야 돼요. 아래 위로 따져가시면 훨씬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훈련을 조금 하시길 바랄게요. 근거로 판단해서 옳은 것은 이란 문제는 다 일치불일치 문제여서 이 뒤에 12번도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다 일치불일치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을 조금 하고 가시면 됩니다.